오늘의 주제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여행.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첫째, 둘째, 셋째 날 정도까지는 바쁩니다. 뭐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한 4일, 5일, 6일 정도 지나가부터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조금씩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캄보디아 자유여행으로 오면은 뭘 하면 좋겠나?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예. 자, 일단 앙코르와트로 오면은 유적지 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유적지를 보는 거. 근데 솔직히 유적지 관람하는 거를 관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유적지 보는 거를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일주일 내내 유적지만 보셔도 지루하진 않죠. 예. 정말 조금씩 달라요. 유적지들이 조금씩 달라서 보는 재미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런 거 보는 게 별로 그다지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잔잔히 이렇게 보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김문희 아빠님 같은 경우는 오시면 유적지를 무슨 전투적으로다가 보시니까 아니, 자, 그래서 유적지를 보통 보시는 방법이 스몰 투어다, 빅 투어다, 저기 또 멀리 있는 투어다, 요렇게들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짧고 굵게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거고요. 이 김문희 아빠님처럼 유적지는 아침에 시원할 때, 선선할 때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코스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솔직히 더워요. 힘들고 여기 다들 나이 많으시잖아요. 50대 60대들 되시잖아. 그 더운데 그거 걸어 다니잖아요.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투적으로다가 유적지를 보시지 마시고 아침 선선하고 공기 좋을 때, 그때 아침 햇살 딱 받을 때 그때 보세요. 그때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짧고 굵게 보시는 거야. 그리고 오후 시간에 다른 일을 하셔야 돼. 다른 일을. 그래도 마침 새벽 보통 이러십니다. 오시면은 일출 봐야 돼. 앙코르와트 새벽 같이 일어나갖고 그거 일출 보러 가네. 그리고 잠깐 밥 먹고 또 바이온 사원 가, 바이온 다프롬 가. 그리고 밖에 나와서 또 부랴부랴 점심 먹고 또 달려가. 그러면요 앙코르와트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리 아프고 덥고. 그래서 유적지를 보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몰 투어, 빅 투어 방식을 좀 버리세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3박 5일도 괜찮아요. 3박 5일도 아침에 짧게 한 2시간, 하루에 2시간씩만 3번 다니시는 거예요. 입장료가 비싸기는 합니다. 입장료가 하루에 37불. 근데 3일권은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장 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늘 그렇지만요, 죄송합니다. 똠레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정준규님하고 또 우리 또 익명의 무명의 우리 구독자님하고 같이 이렇게 6명이 갔네요 어제. 하나 둘셋넷 다섯 6명 정도 갔네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똠레사업을 참 수십 번은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갔는데 어제는 예술이었어요. 어제는 진짜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어요. 네. 많이 덥지도 않았고요. 하늘에 구름도 좀 적당히 있었고요. 네. 바람도 거진 뭐 적당히 있었고, 네. 기온도 괜찮았고. 네. 바람이 쌀쌀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어제 또 밤에 저희는 별빛 투어를 했단 말이에요. 별밤 투어, 별 쏟아짐 투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별 감상 투어. 예. 그걸 했단 말이에요. 달이 없어야 됩니다. 별을 보실 때는 달이 떠 있으면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달이 마침 또 지금은 밤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기예요. 15일인데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별이 쏟아져 내리고 아무도 없는 그 망망대해 같은 돈내삽에 아무도 없이 우리 배만 있는 거야. 우리 배만. 점점 깜깜해지는데 하늘에서 별은 전 하나 둘씩 나타나. 나중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지죠. 그러는 와중에 또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네, 진짜. 대박 별똥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복권 샀습니다. 어제 일행 중에 분명히 전세 나라를 구하신 분이 계셔. 그래서 돈내삽 투어도 제가 어제 갈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가 3시 반쯤에 저희 호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3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캄펑플럭으로 갔는데 캄펑플럭에 도착하니까 한 4시 반 정도, 1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때쯤에 근데 한국에서 온 모 대형 그 여행사의 투어 패키지 객들은 나오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예, 그들이 단체는 본 돈내삽과 우리가 본 돈내삽은 다른 돈내삽이에요. 그들은 그냥 넓다. 정진균님 로또 사러 다녀왔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다른 돈내삽이에요. 다른 돈내삽. 어제가 우리가 봤던 그 돈내삽이 정석 중에 정석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 석양이 떨어지는 게 한 30분 정도 떨어지거든요. 빨갛게 점에서 점점점 이렇게 그런 거.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위에서 배 위에서 족발에 맥주 한 잔 쫙. 아우 예술. 자, 제가 이거 대충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우기 때는 조금 힘들어요. 네, 그죠. 구름이 많이 끼니까. 네, 우기 때는 좀 힘들고 대부분 우기 때가 또 밤에 좀 비가 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기 때는 좀 힘들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좀 힘들다. 그리고 더워도 안 된다. 보는 너무 지쳐요. 그리고 달이 안 떠야 된다. 네, 그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도 안 된다. 배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PD 한번 떨어질 뻔했습니다. 촬영하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자, 그리고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왜냐면은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안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너무 좀 지루해지죠. 불편하죠. 불편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여야 된다. 예. 그리고 또 꼬키트리가 함께여야 된다. 그리고 똥내산 코스에서 감히 승을 할 자신이 있으신 용기가 있으신 분은 더 즐거우실 겁니다. 이제 어제 보니까 캄보디아 분들이 이제 배에서 이제 점프를 해갖고. 들어가지고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물이 좀 더러워서 좀 걱정이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행에서 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먹거리란 말이에요. 먹거리. 참, 그 먹거리가 가장 애매해요. 근데 모르는 나라고 모르는 음식이다 보니까 먹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애매한 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체육장은 평생 무료래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뭐 별점 많은데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되죠. 보통 식당들이요. 네. 근데 이 별점 많은 그것도요. 뭔가 좀 함정이 좀 있어요. 함정이. 그건 다 아시지. 그거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전 세계 다 그렇잖아요. 이게 별점을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 좀 많죠.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입맛에 맞는 그들 분위기에 맞는 곳들이 별점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누피디님이 소개하신 꼬이띠들은 일단 최고. 라프니 아빠님 말씀하셨고 정진규님께서 꼬이띠들이 조심.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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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름 저도 진짜 몰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호텔에서 조식이 나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쏘리. 제가 원래 이제 집에서 집밥 해먹던 식으로 제가 또 음식을 만드는 걸 잘하는 못하지만 좋아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침밥 먹는 것처럼 우리 오신 분들한테 아침밥을 해드리는데 그거에 그렇게 나름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앞이니까 만족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지 근데 잘 많이 안 모르겠는데. 드셨어. 그러니까 막상 또 이거 밥상 차려면 많이는 또 안 드셔. 반찬을 맨날 남기셔. 맛이 없었나? 아, 그래서 근데 어쨌건 근데 자기 양념이 좀 세. 그렇기는 해요. 제 양념이 좀 세기는 해요. 아침부터 먹기엔 좀 부담스러워. 근데 우PD가 손님들 오시면 그 가스레인지를 저한테 안 줘요. 조리는 무조건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자바리 보죠. 야채 다듬고 무슨 이렇게 아무튼 밑 준비 그런 거 설거지 치우는 거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우PD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근데 그 열정만 알아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식당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밥을 해준 적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호텔을 하기 전에는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을 만들더라도 1시간, 보통 요즘에는 1시간에 끝내요. 아침 조식 준비가 1시간에 딱 끝내는데 맨 처음에 가서 하는 일이 쌀 씻고 밥을 안 치는 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당연하죠. 아니 그건데 시간대가 1시간 밥 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먼저 밥을 안 쳐버리면 갓 지은 밥 맛을 또 못 느끼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씻고 30분 놔뒀다가 그러니까 그치, 그때 근데 이잖아. 예전 같은데 우리 그 처음에 같은 경우는요. 보통 반찬을 한 4가지, 3가지, 4가지, 많으면 5가지 정도 반찬을 내드리는데 거기다 국까지 하면 6가지가 되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하나씩 하려면 1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요. 이쪽에서는 국 만들고 있으면서 이쪽은 반찬 만들고 또 이쪽에서는 볶음 만들고 막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어디 취직이 좀 안 될까요? 혹시 그 한국 식당에서 주방장 필요하시면 우PD를 좀 찾아주세요. 월급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200불 받고 자,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갈까에 대한 고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CM립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음식이. 특히 특징적으로 자 이제 프랑스 요리 있고요, 이태리 요리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요리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한국 요리 있고, 그리고 중국 요리 있고요, 또 어디 인도 요리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 요리 아까 얘기했나 내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이 있어요. 프랑스, 이태리, 한식, 인도, 일본, 중국. 근데 중국 요리가 어디 있어? 아유 있어요. 시내에 그 홍등 달아놓은 데를 맛있는 집 있어? 모르지. 난 안 가봤으니까. 가볼까? 근데 도전. 중국 요리를 잘 몰라 내가. 하여튼 그래서 이 나라별 느낌의 음식을 선택을 하신다면, 그리고 패스트푸드까지 섞어야겠죠. 거기다 햄버거나 뭐 이런 것까지 섞는다면. 피자,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솔직히 아침은 호텔에서 호텔식으로 먹고요, 점심은 투어나 이런 거 돌다가 먹으니까, 그리고 저녁은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가지씩 찾아서 드신다면 별로 고민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별로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지나가다가 이 집 도전해보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하루 저녁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여행할 때 그 뭐 경험이잖아요. 네. 뭐 그걸 뭐 원하시겠다면 뭐. 고요. 이제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그 외에 즐길 거리들이거든요. 참 그게 부족해요. 이 CM립이 유적지 관람하고 먹는 거 외에 즐길 거리가 팝스트립 말고는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2번은 아니다, 한 번만 오면 끝이겠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뭐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짚라인을 안 하나? 하는 것 같은데? 하는가요? 얼마 전에 한번 페이스북에 광고 나왔어요. 짚라인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근데 높은 그 정글에 높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와이어를 엮어가지고 쫙 타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너무 짧대. 재미없대. 심심하대. 박동호님이셨나 어떤 분이 그거를 한번 해보셨는데 너무 짧고.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비쌌어. 비쌌어. 그 풀코스 도는데 70몇 불인가 했던 걸로 기억나요. 비쌌어. 맞아. 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이 쿼드 바이크라고 해가지고요. 바퀴 4개 달린 거. 그거 타는 게 좀 있고요. 그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있는 게 요즘에 저 새롭게 뜨고 있는 앙코르 아이 관람차, 대관람차. 그거 이렇게 한 바퀴 또 타는 거. 그게 한 10몇 분 정도인가 그렇게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CMD 시내가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부감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거기가 최고죠. 예, 일단 거기가 최고죠. 예. 나 선생님 반문화하고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그냥 왜 제가 얘기한 거 앞서가시면 안 돼요. 제 멘트 다 그거 대본에 나와 있는 건데 잠깐 기다리시라고. 자, 그래서 대본에. 머릿속 대본에 다 있는 건데 그걸 미리 가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아시는 분들 좀 조용. 쉿. 예. 자, 그래서 그거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팝스트리트 투어죠. 팝스트리트 투어 그리고 시장 투어. 그러니까 예, 도시 투어죠. 도시 투어. 근데 그것도 한 번이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현지 시장들이 위생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별로다가 안 좋아라 하실 겁니다. 근데 또 시장만 보고도 재밌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시장 안을 제대로 봐야 이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 캄보디아 삶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시장 투어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무조건 월드마켓을 가는데 월드마켓은 골드마켓 정도는 덜 지저분하죠 좀. 음. 덜 지저분하죠. 올드마켓 정도만 가도 뭐 시장은 충분히 체험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여기 조금 외곽에 조금 나가면은 웨이크보트라는 게 있어요. 웨이크보트. 근데 그것도 지금 시기에는 좀 그래요. 추워요. 그리고 그걸 탈 줄 알아야 또 타는 거지. 아니 저기 그 배우는 것도 있잖아. 금방 그게 또 배워지나 또 어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골프. 골프는 뭐 두말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나름 또 재미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오토바이를 탈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 오토바이가 이게 스쿠터가 상당히 위험한 기계예요. 자칫 잘못하면 땡기면 빡 나가서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모토바이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좀 타시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한두 번은 타봤어. 뭐 이 정도 갖고서는 괜히 잘못 탔다가는 다치기 딱 좋습니다. 자, 반문화 전에 그러면 여성분들을 위한 이 반문화와 빗대어서 절대 빠지지 못하는 이 마사지 투어. 마사지 투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사지는 대충 가격대가 요즘에는 10불 이하. 일반 바디 마사지가 10불 이하. 지압 비슷한 거. 크메르식이라는 거죠. 마사지 샵도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데는 50불, 60불, 60불짜리도 있고 그럼요. 100불짜리도 있었던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 오일, 아로마 오일 하고 뭐 포핸드 마사지에 스크럽하고. 맞아. 그거 진짜 나는 잊고 있었다. 코로나 전에 그 포핸드 마사지, 오일 마사지 그거를 한번 보내드려서 손님을, 여자 손님을. 그랬더니 매일 받고 싶대.
마사지도 참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종류도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등급도 다양하지만 종류도 다양해요. 마사지 샵 가시면 메뉴판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 마사지도 있어요. 스톤 마사지, 핫스톤 마사지. 근데 나는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요? 왜 의미?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찜질이지 찜질. 그러니까는 뜨거운 돌로 네. 그 검정색 그 자갈돌 그 자갈은 아니지. 뭐죠 그게? 그냥 뭐 돌. 그거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등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찜하는 거지. 찜. 부광 뜨는 거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런 거야. 뜸 뜬다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스크럽이 있어요. 스크럽. 그 천연 소재로 해가지고 온몸을 스크럽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각질 제거해 주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발 마사지만 전문으로 한다든가, 또 뭐 얼굴 페이싱 마사지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그렇게 따지면 이 이발소 투어도 괜찮아요. 이발소에 가면은 풀 코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발부터 면도. 잠깐만. 왜? 이민준비님이 네. 베트남에서 스톤 하여튼 그거 하고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온도 조절을 그들이 잘못한 거고요. 잘못하면 D입니다. 예. 이발, 면도, 그리고 얼굴 마사지, 크림 마사지, 그리고 귀 청소, 그리고 손톱 관리, 발톱 관리, 이런 거 풀코스로 쫙 하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 이발소 가면은 이렇게 쫙 풀코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나름 이제 젊은 스라이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해주고. 네, 그런 게. 이 대표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발소예요. 예. 뭐지? 옛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반분하잖아요. 남성분들만 오셨을 때. 자, 이 얘기를 제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앞에서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뭐 하시라니까, 우피디 그 얘기 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 여자분, 캄보디아 시엠립에 KTV, 일명 가라오케 KTV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저렴한 곳들은 비어가든이라는 곳이 있고요. 조금 고급스러운 KTV라는 곳들이 있어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KTV라고 한다면 플래티눔인가 프리미엄인가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방에 한 50개 될걸요? 3층 4층까지 있는데 50개씩 하네? 엄청 커. 그리고 도우미들이 한 100명 넘고 200명 가까이 될걸요? 그 한 방에서 몇백 불을 버는데요. 큰 방은 한 30명 40명 들어가요. 큰 방도 있어 진짜. 자, 그런 데 가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우리 캄보디아 여성분들과 술도 따라주고 같이 마시고 춤도 추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나름 그래도 이 대표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곳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가시면 되는데 비용은 중요한 게 비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어가든 같은 경우도 비어가든에도 우리 도우미들이 있어요. 비어가든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30불에서 50불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한 2시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KTV 같은 경우는 한 100불에서 150불 선이면 취할 때까지 그렇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정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우피디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안내 싹 해드릴게요. 저한테는 10원 한 장 안 떨어집니다. 왜? 내가 그쪽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서 노는 거 별로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새로운 분이 오셨어. 저희 호텔이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요, 예약을 하고 당일날 오시면 숙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맞죠?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복
더 많이 받으시고 로또 당첨되시고 우피디한테 놀러 오십시오.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여행은 우피디와 함께 고기트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기트리